다 더했을 때, 이거 다 더했을 때 여기 1이 들어가야 돼요. 1이라는 항상 모든 수의 제로성은 1이니까 이거 황종이죠. 황종. 도에 해당하는 도. 이걸 다 더했을 때 우리 그 이원재 교수님께서 2.71, 2.28 이게 어디서 끊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2.27 되고 2.7 그것도 큰 문제는 아니에요. 여기서 끊느냐 여기서 끊느냐의 차이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제 이해가 이게 바로 자연로고예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계산기에 파이라는 숫자가 아무리 중요해도 파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2.278에 하는 자연로고에 해당하는 n이라는 게 로고 내죠. 자연로고 값이라 이건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구글 회사가 2727 꿀에 생산고를 올렸을 때 자축계를 넣은 거 아시죠? 그만큼 그 사람들은 무슨 자축계를 넣어도 수학을 알고 있었어요. 이 값이에요. 이게 자연로고 값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떡덩어리 하나를 여러 사람이 자꾸 나누는 거죠. 이게 어디서 발달을 했냐면 바로 복리계산법이죠. 왜냐하면 이자가 붙여서 그다음에 이 복리계산법은 우리나라 개성 상인들이 서양에 전한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이 간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떡덩어리 하나 여러 사람들이 나눠 먹는 걸 부스러기를 다 더했을 때 남는 것이 2.2718이고 그걸 갖다가 그게 2라는 1에다가 3분 손익법을 적용했을 때 바로 아까 먼저 말씀드린 이 그래프가 만들어지고 이 구쪽에 볼 것 같으면은 2에다가 3분 손익법을 계산했을 때 바로 이 5항에 있는 그 값들을 가지고서 점을 찍어 나왔을 때 아까 말한 현수 곡선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간단하죠. 근데 저의 중요한 개념은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왜 한 집에 12형제가 낳는 순서하고 키 순서가 다르는가 보고 하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오병이요. 그러니까 이 곡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이 값, 자연로고 값.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건 한태동 박사님의 창의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김용건 교수님하고 이 문제를 우리가 도대체 한태동 박사님이 이거 도대체 어디서 가져왔을까? 이게 아마 프린스턴 대학에서 공부하실 때 그때 아인슈타인하고 전부 같이 공부했으니까 그때 아마 그 교회들이라든지 수학자들한테 배우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밑에 10페이지 볼 것 같으면 바로 그게 라이프니츠가 이종우 교수님 라이프니츠가 비슷한 것을 그렸어요. 그게 전 뭐냐면 x, y 요거 이제 김영진 교수님 말씀하신 잘 나옵니다. 이게 현수 곡선을 걷지 못하고 이렇게 변화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투사했을 때와 이렇게 투사했을 때 이 라이프니츠가 이렇게 이게 위상이 달라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상이 달라졌을 때 x축에 y축에 투사되는 값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고 바로 이제 화이트헤드의 상대성 이론. 교수님 책좀 무슨 느낌이었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화이트헤드가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하고 뭐가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왜 생기냐면 바로 중력, 물리적인 중력의 끄는 힘 때문에 생긴다고 보는 데에서 화이트헤드는 그게 아니고 완전히 이거는 기하학적 개념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똑같은 거지만 이게 여기 있을 때하고 여기 있을 때하고 완전히 위상이 달라져 버리면 쌍둥이가 지상에 있을 때하고 우주 여행을 할 때하고가 위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시간대가 달라졌다. 이번 남산 타워가 밑에하고 꼭대기하고가 얼마나 시간이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700조 분의 1 정도의 시간 차이가 납니다. 방정모양은 고층 아파트에 13층하고 아래층하고 시간이 달려가는 거 아시죠? 물론 우리가 바로 어디에 있느냐의 위상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화이트헤드의 주장이고 이제 이게 바로 그러니까 김영진 교수님의 이게 공헌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김영진 교수님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영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화이트헤드학회 지금 회장을 맡고 있고 화이트헤드 전공을 하고 있어서 아마 김상일 교수님이 제 번역한 책을 보고 오늘 와서 이야기를 같이 좀 하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하셔서 대구에서 잠깐 왔습니다. 사실 평소에도 김상일 교수님 이 책이나 활동하시는 거 보면 일종의 돈키호테일과 좀 비슷한 면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를 전공했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기 때문에 학회에 와서 발표하시면 다들 기인이 또 오셨구나 뭐 그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오늘도 제가 이 책을 보고 느낀 거는요. 이 악학계보험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것이 동양 특히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 정서를 보여주는 건데 그것을 단순히 이제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옛것에 머물지 않고 현대적인 방식으로 이제 다시 해석을 하시고 또 그게 수학이나 다양한 문화 특히 유시나 이런 것들과 관련을 짓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라이프니츠라는 분이 주역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뉴턴과 라이프니츠는 근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근대 학문과 철학의 축이죠. 근데 라이프니츠는 조금 아싸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웃사이더였고 뉴턴은 좀 인사였는데 지금은 우리가 라이프니츠가 가지고 있는 수학을 이제 사형기하학이나 위상학이라고 해서요. 뉴턴의 수학을 양적인 수학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라이프니츠 수학을 좀 질적인 수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볼 때 여기 계시는 분들 구문줄로 해보시면 우리가 원이라고 하는 성질을 꼭 수적으로 꼭 측정하는 게 아니고 원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원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라이프니츠는 얘기를 합니다. 당대에는 인정을 못 받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사형기하학이나 위상학을 통해서 충분히 라이프니츠 입장을 받아들이는데요.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수가 아니고 이 음악이나 사회 문화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가지고 있는 유클리드 기하학은 당시에 그리스인들은 무한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클리드가 무한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시대의 문화는 수학이나 음악, 다양한 사회적인 곳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수학과 악학계보험을 연관시키는 전체적인 논의가 현대에 와서 보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프니츠의 논의를 넘어가서 현대 수학은 이제 양적인 수학에서 질적인 수학으로 넘어가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아핀 기하학, 사형 기하학, 위상학 기하학에서 어떤 조건에서 수학을 보는지에 따라서 다양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전에 우리가 유클리드 기하학을 가지고 뉴턴이나 칸트가 사유했던 방식을 우리가 근대적인 학문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양적인 GMP를 통해서 지금 일본과 한국이 논의하고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 또 네트워크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도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상학적 사고가 우리 몸 안에 이미 체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김상일 교수님이 오늘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라이프니츠가 했던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건요. 뉴턴이 가지고 있는 건 미적분을 통해서 인스턴트라고 해서 화이트헤드는 그걸 심플 로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단순정의라고 해서 항이나 개체를 중시하는데 라이프니츠는 관계를 중시합니다. 우리가 오행을 보면 목화 통금수라고 하죠. 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목이 화와 금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 중심이고 사이 중심입니다. 뒤에 이제 부록에 제가 번역한 책을 이제 교수님이 참조하셨는데요. 화이트헤드는 항보다 먼저 관계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한 개인이 있다는 것은 무엇과 무엇 사이에 있는지 위치가 중요한 거죠. 주역에서도 중요한 것은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오늘 얘기하는 전체적인 것은 위치인데요. 이 위치가 항상 변화할 수 있고요. 우리는 항상 이 부모가 자식을 사회화시킨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나이 드시면 어떠세요? 자식이 부모를 사회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바뀔 수 있는 거죠. 이전 같으면 우리가 선형적 함수로 따지면 이 A라는 것이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지만 비선형적으로 보면 요즘은 이제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있으니까 자식한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이 우리가 이제 이전과는 다르게 아까 도객을 윤모도 마찬가지고요. 역설적인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퇴계 선생은요 가장 두 가지만 기억을 하면 된다고 해요.
한 가지는 집에 가면 효도를 하고요. 밖에 나가면 공경을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요. 화이트헤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퇴계 선생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서 가장 큰 비영리 단체가 음주 단체입니다. 알코올 중독 방지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술과 내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술이 이깁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은 술하고 내하고 싸우면 한번 붙어보자 이런 사람은 다 알코올 중독자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술 이길 수 없다는 대상적인 마인드, 객체적인 마인드가 퇴계 선생이 얘기하는 공경의 마인드고요. 화이트헤드는 모든 존재는 주체와 대상이라는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생각이 근대적 사고방식이라면 현대는 관계적 사고방식을 통해서 주체와 대상에 대해서 같이 얘기합니다. 이 부록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아인슈타인은 빛이 일정하고요. 빛보다 빠른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얘기가 화이트헤드는 한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화이트헤드의 미치 개념에 대해서 그쪽에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화이트헤드 얘기는 앞서서도 아까 얘기를 했지만요. 이 고전역학이 아인슈타인까지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뉴턴의 영향을 여전히 받고 있다면 화이트헤드는 이게 토폴로지라든지 이 사형기하학을 통해서 질적인 방식을 통해서 이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상대성을 충분히 설명해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전히 논박은 있지만 현대 토폴로지의 발전을 통해서 화이트헤드의 논의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학계 차원에서는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일반 차원에서는 너무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페이지 맨 위에 그림이 바로 그 느낌의 거기서 나오는 그림인데 그걸 보시면은 한준홍 박사님 거하고 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점선하고 그다음에 이제 옆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보실 것 같으면 그 이렇게 해가지고서 화살표를 볼 때 가로 세로에 가서 이렇게 만나는 점이 위치에 따라 달라져 버리면 간단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밑에 그림은 U판에다 넣은 거예요. U판에다. 우리 U판이 위대한 것은 왜 위대하냐면 이 오늘 그 김정인 교수님 회부에서 오셨는데 그 화이트헤드 그 방대한 사상을 다 설명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여기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중단시켜서 죄송합니다. 볼자리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U판의 미래성은 뭐냐면 이거 아이가 누가 이게 나오는데 이게 뭐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우선 마이크 있고 보시죠. 우선 마이크. 뒤에가 안 들리죠. 예. 도계골 윤모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이게 이렇게 본다면 이게 반대로 돌아가요. 이건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돌아가요. 이건 이제 이렇게 이제 화살표를 내려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회전 방향이 다른 데도 이름이 같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메비우스 띠에서 하나는 앞에 있고 뒤에 있는데도 이름이 같다.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U판이 얕보지 마세요. 윷놀이 별의별 거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권천문 선생님 여기 나와 계시지만 정말 하다 보면 전부 유치해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다면 U판 그 뭐가 왜 해야 되는가 아주 고등 집합론 그 아니면 안 나오는 그 논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U판에서 내 구퉁이에 다가 도가 뭐가 방향이 다르고 위치가 다른데 다 똑같은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화이트헤드가 이제 그게 위치에 따라서 그 다른 것 같지만은 음악에서는 그걸 이름은 이명동무 같은 데서 다른 데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 이게 바로 피타고라스 분모가 나타나는 현상이고. 자 이제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그 위상학적 그러니까 서로 다른 공간 위치에 있는데도 그것이 어떻게 동일한 느낌을 만들 수가 있는가. 여기 우리 그 한사모 회원 가운데 우리 박미서 신 조금 서시죠. 뒤에서 겸손을 끼 안 되게. 네. 이 박미서 시인께서 쓰신 이 시를 우리 오동 선생님께서 이렇게 낭독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시에 대해서 또 잠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거 말씀하시죠. 그게 알겠습니다. 제가 절지에 이 느낌이라는 또 이 소리를 내게 돼서 뭐 영광도 되고 좀 많이 떨리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국사정복단 3태극을 읽고 있는 오정홍 대표고요. 그다음에 코리아 히스토리 타임스 편집위를 맡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이걸 좀 부탁을 드려서 제가 하는데 제 느낌대로 제가 이제 불력화음이 되든 뭐든 하여튼 그냥 불러보겠습니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느낌 1년 밝은 이마 위 광맥을 잇는 물결 끝모를 노래 새로운 파도 순현이 짚어가는 고요 속에 온순한 두 눈처럼 별이었을 낮의 샘물 비비추고 바라보는 산 짧은 밤에 잉태된 각각이 두견새 앉은 구름 무늬들 어느 벼랑에서나 물보라 피니 산줄기 깊어지리. 시편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우리 야생화가 또 소개가 되는데 이 시는 인저리 타임 닷KR 거기에 지금 실려 있는 시를 제가 가져왔고 여기 박미서 시인께서 한 10편 이상을 지금 시를 실렸는데 전부 다 수학적 구조예요. 집합로, 위상기하, 그다음에 그 군노, 대각선 논법 이런 자기 자신은 이 시가 시수적 수학인지는 모르겠고 수학을 시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 라이프니츠가 뭐라 그랬습니까? 음악이라는 것은 수학을 하는 줄도 모르면서 수학을 하면서 즐기는 것이 음악이 되겠어. 딱 마찬가지로 시는 시인들이 수학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수학을 하면서 시를 즐기는 것이 바로 또 시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시 속에 무슨 수학이 있느냐 하시겠지만 이게 잘 들여다보세요. 3년의 봇을 같으면 별이었을 낮결의 냇물, 사연에서 짧은 밤에 잉태된 갑박. 그 밑에 맨 밑에 내려오시면 낮볕이라는 말은 한 낮에서 해질 때를 두 부분으로 나눌 때 그 전반부. 지금 요 무릎을 두고 순수한 우리말로 이게 낮결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거 얼마나 좋습니까? 갑박. 밝음이 다 시작했다. 그러니까 옥두새벽이라는 뜻이겠죠. 그걸 이제 원효라고 해요. 갑박이라고 해요. 이건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는 낮과 밤에 정반대되어 있는 그걸 여기 시는 시에서 이렇게 이제 3년과 4년에서 바로 낮박과 갑박으로 시간의 대칭 구도를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게 바로 이제 화이트헤드가 아까 얘기한 바로 위상이 다른 시간 개념을 갖다가 이렇게 대칭을 시켜놓았다고 하면서 여러분들 이 시를 보면 진달래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보이 보내 이게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근데 이 박미서 시의 시는 이렇게 이어지질 않아요. 어떻게 해야 이어지냐? 1년하고 5년을 연결시켜야 연결이 돼요. 1년을 잊고 5년으로 갔어요. 그러면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3년하고 4년을 연결시키면 연결이 돼요. 이게 소위 뭐냐면 쌍대칭 기법이라고 하는데 서로 반대의 대칭에 있는 기끼를 연결시켜가지고서 바로 이 시작을 하는 방법이죠. 뭐 본인 자신이 이렇게 의식을 하고 시를 만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시 속에는 이러한 듀얼리티, 쌍대칭 개념으로 시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3년, 4년 낮결과 갑박으로 낮과 새벽으로 시간 대칭을 시키면서 그다음에 1년을 보세요. 밝은 이마에 강명을 잇는 물결. 그러니까 갑박과 낮결에서 바로 이 우리 사물, 자연, 인간이 또 우리의 이마 위에서 주름살이 생겨나가는 그 변화가 다 다른 거예요. 그렇게 있다가 바로 5년에 볼 것 같으면 어느 벼랑에서나 물보라 피니 산줄기 깊어지리 이렇게 하면서 이 서로 다른 위상에 있는 시간 속에서 어떻게 자연 변화가 이 쌍대칭을 만들면서 변화가 이루어져 나가는가 하는 그야말로 그 화이트헤드의 바로 그 위상 개념을 정말 이해하기에 정말 아름답게 또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는가
여러분들 이제 우리 몸이 이제 점점 이제 또 재밌어지고 쉬워지니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14페이지 보시면 좀 올려주세요. 이게 달리의 기억의 지속이라는 거거든요. 보세요. 이게 이상이라는 시인이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었습니다. 우리 이상. 여기 보시면 시계가 그냥 여러 군데 걸려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걸려 있는 데마다 다 시간이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공간에 따라서 시간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이 달리의 작품입니다. 아주 추상화가. 이게 바로 그러니까 이 박민서 시인이 갑박과 세박에 따라서 어떻게 그 시간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시간이 어떻게 다 달라졌습니까? 그다음에 같은 시간이 있으면 어떻게 공간이 달라질 수 있는가? 이런 이제 이 개념을 현대 추상학과 화가 달리가 이렇게 표현한거나 화이테드의 시간 개념이나 그다음에 이게 시인의 이게 시 개념이나 일치한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제2부로 넘어갑니다. 이제 피타고라스 품마가 이제 여기 이렇게 넘어가기 전에 우리 그 김보희 교수님 그 동양음에서는 피타고라스 품마가 어떻게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교수님 보실 때 한수동 박사님의 이런 이 피타고라스 품마에 대한 견해에 대한 이 김보희 교수님은 제가 이 책을 쓰는데 원고를 다 읽어주셨어요. 다 읽어주시면서 그 국학적 입장에서 틀린 부분들을 밝혀주시고 제가 이제 혼자 있으면서 제가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아시지 않습니까? 2015년부터 들어와서 출입금지 당해가지고서 그냥 꼼짝 못하고 밖에 못 나가고 있을 때 그때 이 책이 쓰여졌습니다. 그때 우리 김보희 교수님, 우리 부분께서는 반병률 교수님이라고 여러분 며칠 전에 그 KBS 봉오동 전투의 해설자로 나오신 교수님이고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 제일 큰 공을 하신 분이죠. 우리 여기 김정희 사장님은 반병률 교수 잘 아시죠? 네. 그리고는 제가 그냥 글 쓰면서 영양식 올린다고 늘 갈비탕 해주시고 또 집안에 그냥 김치 깍두기도 해주시고 이런 분이시고 제가 이렇게 책이 나오기까지 여러 가지 그냥 정말 많이 도와주신 분입니다. 저는 김보희고요. 작곡가고 음악 인류학을 했습니다. 제가 음악을 하게 된 것은 저희 아버님께서 언어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글 전용 한글 학자시고요. 성함은 무돌 김선기 교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언어학을 하시고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결국 음악이다. 언어학이지만 이건 결국은 음악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좀 연구를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저는 작곡가고 처음엔 또 서양음악을 시작했기 때문에 막 공부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꿈에서 아버지를 뵙게 돼서 그 다음에 공부를 다시 시작하기 시작해서 작곡에서도 향가나 고려가요를 복원하는 작곡을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해외 한민족 음악학으로 공부를 했는데 그것은 저희 남편의 영향으로 러시아 중국 지역에 있는 해외 동포의 음악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는 잘못 선생님께서 저는 사실 한양대학에서 키워낸 인재지만 현재는 연세대학교에서 개건 교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 학생들이 한 1000명이 한 학기에 1000명이 오는데 그 학생들에게 한국의 전통음악과 문화를 가르치고 대중문학, 음악과 한류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점점 영역이 커졌는데 우리 김상일 교수님을 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악학개범에 관한 연구를 쓰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김상일 교수님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악학개범을 공부하면서 저는 사실 서양음악 작곡 이론을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왔는데 강의를 하면서 그 국악에는 관심이 없었죠. 제가 서양음악을 할 때는. 근데 제가 외국 나가서 공부하면서 진정한 작곡가가 되려면 정말 국악을 알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국악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근데 이 악화깨범이라는 그 이론이 상당히 동양 음악의 기본이 되면서 지금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신 그 3분의 2, 3분 손이 3분의 1을 하면은 5도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 5도에서 5도를 해서 그 12번이 올라가면은 현재 한 옥타브에서 12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을 그 오버톤 시리즈라서 배음 관계로 살펴보면 2분의 1이 되었을 때는 한 옥타브가 되고 그 다음에 3분의 1이 되었을 때는 한 옥타브에서 또 5도 관계가 되고 4분의 1인 지점을 놓고 보면은 2옥타브가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배음 관계를 봤을 때는 어울리는 소리인가 안 어울리는 소리 그래서 그 도레미솔라를 설명을 해놓은데요. 지금 그 악학계법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중국 학자나 일본 학자는 도레미솔라가 궁상각치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악학계법에서 또 국문학적으로 또 연구해야 될 점이 뭐냐면 아설순치후는 그 느무스의잖아요. 근데 그것이 궁상각치우와 관련이 돼 있다. 그리고 우리 음악은 상하 1, 2집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궁이 가운데 있고 도레미솔라 이렇게 간다. 그래서 근데 우리의 궁상각추는 어떻게 가리키고 있냐면요. 솔라 도레 미로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음이 틀려지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시험학과에 있는 고려 가요를 다시 역보를 할 때 제가 도레미 솔라로 해야 되는지 솔라 도레미로 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숙제를 우리 김상희 교수님이 그 한태동 그래서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쭉 봤는데 제가 한태동 교수님 논문을 봤는데 너무 어려워서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의 굉장히 그 장점은 그렇게 어려운 한태동 교수님의 그 이론을 그 후세 우리들이 음악하는 사람들도 읽으면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음악적인 숙제는 아직 못 풀으신 것 같아요. 조금 아마 다음 권에서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그 문제를 음악적으로 볼 때는 이게 사실 악학계범이 1493년인가요? 6년인가요? 예, 15세기에 이미 책으로 나와 있으면서 음악 이론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그 악기의 문제, 그 다음에 하다못해 그 공중에서 춤을 출 때 그 악률의 문제 이런 것들 다 정리해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지요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일본에 있는데 그것은 당나라 시대 때 당의 음악들을 이렇게 악보 고도보로 해놓은 건데요. 거기에서 음악을 연구한 그 서양의 학자들이 한 5명이 박사가 나왔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에서 1980년부터 2000년 사이에. 근데 그 사람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고대 음악은 솔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솔라 도레미로 시작됐다는 건. 거기서 황종이 C냐 아니면 궁이 G로 내려간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교수님께서 저를 교수님 성함이 어떻게 되죠? 신현웅 교수님, 현영 교수님하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까지 이해되는데 저는 그 다음은 모르겠어요. 근데 설명을 하시는 중에 왜 12음을 갖고 5조를 하면은 60조라는 게 악학계범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대각선이라는 것은 12음과 12음을 나란히 이렇게 놓고 쭉 하나씩 반음씩 올라가고 이쪽에서 반음씩도 내려가고 해서 이렇게 그걸 인버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쌍대각선이죠. 반영하는 거죠. 미러드 하모니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 음을 따라가 보면 가운데 이렇게 제로가 나오는 대각선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쭉 한쪽으로 나오는 거기에서 이미 아깝게 보면서 이미 대각선 논법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이제 중국 학자들이 최원정이라는 중국 학자들이 그 산술법에 의해서 이미 동양에서 한 100년 정도 먼저 그거를 해결해 놨습니다. 근데 무슨 재밌는 말씀을 하시냐면 이미 60조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3차 방정식에서 60조를 4차 방정식을 놓고 풀을 때 그 수의